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제가 2달 넘게 이 오른 손목에 하고 있었던 깁스를 어제 풀었습니다. 이 굉장히 어쩌면 간단할 수 있는 이런 그 작은 구석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는지 진짜 이거 깁스 풀고 나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보니 키스틀러의 더 케이지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폐쇄된 공간에 갇혔을 때 굉장히 그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죠. 그 공간이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 거친 숨소리가 함께 들려온다면 아마 그가 느끼는 그 불길함과 공포는 극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니 키스텔러의 소설 더 케이지는 바로 이 원초적인 공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더 케이지, 즉 세장이나 짐승의 무리를 뜻하는 이 강렬한 제목은 소설 속에서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여성이 갇혔던 30층과 31층 사이에 엘리베이터라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그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이 케이지는 거대 기업이라는 자본의 괴물,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어야 하는 잔인한 현대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 7분이라는 짧은 정전 시간 동안 벌어진 의문의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인생이 거대 권력에 의해 어떻게 난도질 당하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우리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지를 그 숨가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 세이 램버트는 명문 로스쿨을 졸업한 재원이지만 지독한 가난과 학자금 대출이라는 현실에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신용불량자에까지 그 내몰리는 그런 상태에 됐는데, 그러면서도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하여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그녀에게 세계적인 패션 대기업 플루토의 사내 변호사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구원의 동화줄이었죠. 화려한 유리빌딩, 높은 연봉, 세련된 동료들. 세이는 드디어 자신도 이 화려한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평온해야 할 일요일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하고 고요한 사무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세이는 뜻밖의 인물과 동승하게 되죠. 바로 회사의 실세이자 인사 담당 최고 임원인 루시였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어색하게 흐르는 침묵도 잠시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던 중에 거친 굉음과 함께 사방이 암전이 됩니다. 완전히 고립된 공간, 외부와의 통신은 차단되고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흐른 시간은 고작 그 7분이었는데, 하지만 비상 전력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위 임원 루시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신입 변호사 세이는 공포에 질린 채 그녀의 시체 곁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은 루시의 것이었고, 루시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사건은 단순 자살로 매듭 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세일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치된 거대한 덫의 서막에 불과했죠. 소설 중반부는 세이가 살인 용의자로 몰리며 거대 기업 플루토의 조직적인 압박을 받는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플루토의 CEO와 수뇌부들은 루시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화살을
신입 변호사인 세이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세이를 돈을 노리고 고위 임직원을 협박하다 살인한 잔인한 사이코패스로 둔갑을 시키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환대해주던 화려한 직장은 순식간에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맹수의 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대기업이라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CCTV 도작, 거짓 증언, 조작된 증거, 이런 것들이 그 세이의 목을 재워올 때 세이가 느꼈을 무력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세이는 주저앉아 죽은 루시의 발자취를 역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죠. 인사 책임자였던 루시는 플로트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뒤에 숨겨둔 대규모 탈세와 아동노동 착취라는 메가톤급 스캔들을 내부 고발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루시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죠. 기업의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 위해 수뇌부들이 철저하게 기획한 살인 사건이었고, 하필 그 시간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가난하고 백없는 신입 변호사 세이는 그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매력적인 희생양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깨달은 세이는 숨어 다니는 것을 멈추고 당당하게 법정이라는 또 다른 케이지 위로 올라섭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살인 혐의에 대한 공방을 넘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 자본과 생존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벼랑 끝 개인의 위대한 두뇌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죠. 세이는 루시가 죽기 전날 남겨놓은 암호화된 파일과 기업의 자금 세탁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일요일 밤에 그 7분간의 정전이 단순히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라 회사 내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고위 권력자가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전력을 차단한 결과였다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합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전세는 이제 역전이 돼가기 시작을 하죠. 세이가 법정에서 하나씩 터트리는 증거들은 플루토가 쳐놓은 그물망을 찢어 발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대기업의 성벽은 법과 진실 앞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루시를 살해하고 세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그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이는 마침내 완벽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자신을 가두었던 그 답답하고 잔인한 우리를 부수고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더 케이지를 이제 다 읽고 나서 가슴속에 묵직한 여운이 남았던 이유는 이 소설이 단지 범인을 찾는 미스터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각자의 케이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직장이라는 울타리일 수도 있고 돈과 성공이라는 강박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 속 플루토라는 기업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과 양심을 버리고 괴물이 되기를 강요하죠. 죽은 루시는 괴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을 택했다가 희생되었고, 주인공 세이는 그 희생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괴물들의 소굴에서 당당히 진실의 힘으로 살아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자본 권력을 상대로 승리하는 결말은 엄청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주고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케이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될까? 이런 어떤 강렬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여튼 뭐 작은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씁쓸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이것으로 리뷰는 마치는 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오늘은 손이 편하니까 손이 예뻐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눌러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꼭.